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터키의 미국 국채 매도와 달러 유동성입니다. 그럼 보시죠. 2026년 5월 23일 뉴스모음에서 터키가 리라화 방어를 위해 보유 중이던 미 국채 대부분을 매각했다는 뉴스를 소개한 바 있으며, 그에 앞서 2026년 3월 30일 뉴스모음에서는 터키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이 2주 만에 마이너스 58톤 감소하면서 7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매도된 금 중 절반 이상이 달러를 차입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동 유동성 위기와 금과 은 이야기에서는 이란전 발발 후 중동 산유국들에서 달러 유동성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다는 얘기도 했고요. 이런 가운데 터키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2026년 2월 169억 달러에서 3월 18억 달러로 급감했는데, 한 달 만에 미국 국채 보유량이 순매도 기준으로 마이너스 139억 8천만 달러 또는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무려 82%나 폭감하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미국 국채를 팔았다고 해서 터키가 달러 시스템에서 벗어났다고 특히 반미 진영에서 단정하는 것은 커다란 오해 또는 실수가 될 수 있으며,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터키가 미국 국채를 매도한 이유. 터키는 에너지 수입량이 많고 통화 가치가 불안정하며 고인플레이션 이력을 가지고 있고 외부 자금 조달이 끊이지 않는 국가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 유가가 상승할 때 터키는 정치적 구호보다는 실질적인 달러 자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달러로 책정되고 수입 대금도 달러로 지불되며 통화 가치 방어와 대외 부채 상환에도 달러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정학적 긴장으로 유가가 급등하고 터키 리라화 가치가 하락할 때 터키 중앙은행은 유동성이 가장 높은 준비 자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산은 미국 국채입니다. 그리고 혹자, 특히 반미 진영에서는 터키가 보유 중이던 미국 국채 대부분을 매도한 걸 두고 이념적인 탈달러화라고 주장하겠지만 비상유동성 관리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를 매각한 이유는 미국 국채의 경우 달러로 빠르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위기 상황에서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것은 오히려 달러 의존성을 증명하는 행위이며, 반미 진영이 들으면 싫다고 하겠지만 터키 사례 자체가 탈달러화 담론에서 목격되는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터키가 미국 달러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깔끔한 대체 준비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면 통화를 안정화하고 에너지 수입 자금 조달이나 국내 금융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 달러 자산을 매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반미 진영의 주장은 너무 이념적이며 현실은 반미 진영의 주장과 달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호. 그렇다고 해서 차트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며 차트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터키는 2024년과 2025년에 미국 국채 보유량을 늘리는 데 시간을 보냈다가 2026년 3월에 거의 모두 처분했는데, 이런 극단적인 움직임은 터키의 중비금 관리자, 즉 중앙은행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편 터키 사례를 넘어 미국 국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모든 방향에서 붕괴되고 있다는 주장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미국 국채 TIC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3월에도 여전히 미국 국채를 사려는 순유입이 강세를 보이는데, 일부 외국 정부들이 보유량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자본에서는 미국 자산을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더 큰 거시적 의미. 위험은
달러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여전히 달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달러 시스템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가 충격은 달러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달러 수요는 현지 통화에 압력을 가합니다. 중앙은행은 유동성 준비금을 매각합니다. 미국 재무부 채권, 즉 국채 공급은 다른 곳에서 흡수되어야 합니다. 2026년 5월 현재처럼 미국 국채 수익률이 평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높은 국채 수익률은 전 세계 금융 조건 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경색시킵니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취약한 국가들부터 더 많은 달러 유동성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바로 피드백 루프, 악순환이며 터키 사례는 경고 신호일 뿐입니다. 만약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글로벌 달러 자금 조달이 긴축된다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달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바로 이런 과정과 결과가 불편한 진실입니다. 마무리 보면 미국 국채는 전 세계가 비상시 쓸 수 있는 현금 자산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시 쓸 수 있다는 것은 비상시에 미국 국채가 매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국채가 매도된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미국 국채 불매 운동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국채가 매도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축통화라고 불리는 준비금 시스템이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반미 진영에서 기복질을 한다고 해서 달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터키 사례는 세상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달러가 얼마나 필요한지 여전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터키의 미국 국채 매도와 달러 유동성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